안녕하세요. 구강외과 전문의 장준민입니다. 만약 한두 개의 치아를 상실했다면 임플란트나 브릿지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한두 개가 아닌 대부분의 치아를 상실했다면 틀니나 임플란트 틀니 또는 전악 임플란트를 통해 전체적인 치아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치아 대부분이 상실된 케이스를 가지고 전악 임플란트를 통해 어떻게 저작 기능이 회복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악의 치아가 대부분 상실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잇몸뼈가 많이 상실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뼈의 손실이 심한 상태인데요. 원래 잇몸이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치주염이 진행되면서 치조골이 많이 상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상에서 보면 좀 까맣게 표현된 부분 표시를 하자면 이 정도까지 치조골이 많이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치아가 머리 부분이 있고 뿌리 부분이 이렇게 치조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뿌리 부분을 잘 잡아줘서 치아가 흔들리지 않지만 치조골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그러다가 빠지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치아들 역시 치조골이 치아 뿌리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치아 뿌리를 잡아주는 잇몸뼈 상태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치아들도 흔들림이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치아가 거의 제 기능을 못할 것이고 치주 치료를 한다고 해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일 뿐 더 잇몸뼈를 만들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치아들도 모두 발치를 하고 전악 임플란트를 하는 것으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잇몸뼈가 손실되는 이유는 대부분 만성 치주염 때문입니다. 음식물의 잔사가 잇몸 사이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치석이 형성되게 됩니다.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윗부분에 치석이 형성이 되고 이 치석으로 인해 가벼운 잇몸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잇몸염증과 치석은 방치되게 되면 점점 잇몸 안쪽까지 진행되게 되고 그 염증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잇몸뼈도 점점 아래쪽으로 소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치주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치석과 잇몸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잇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악 치아들을 발치한 후의 상태인 군의 정면 포토를 보시겠습니다. 아래 치아도 보면 잇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보시면 치태가 많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이런 치석이 형성되고 치석과 염증이 잇몸 안쪽으로 침투해서 만성 치주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치아도 늦지 않게 치주 치료를 하고 또 추가적인 다른 치료를 진행해서 치아의 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치료 계획을 수립해보자면 먼저 잇몸뼈가 많이 손실된 부분의 치아를 발치한 다음에 뼈이식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다. 뼈이식은 잇몸뼈가 상실된 부위의 크기와 형태, 환자의 구강 환경과 습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뼈이식의 예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뼈이식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불확실한 경우는 뼈이식을 먼저 해서 뼈가 잘 생겼는지 확인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잇몸뼈의 소실이 광범위한 편이고 소실 부위의 형태가 뼈가 재생되는데 좋은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뼈이식을 통해서 먼저 잇몸뼈를 재건해 준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뼈이식이 완료된 후 어느 정도 잇몸뼈가 형성되고 또 성숙하게 되면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합니다. 평균적으로 상악에는 총 14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그중 6개는 앞니, 8개는 어금니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보통 앞니의 경우 양쪽에 하나씩 심고 가운데에 하나 내지는 2개 해서 총 3개에서 4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되게 되고 구치의 경우는 4개의 어금니를 형성해주기 위해서 3개 정도의 임플란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좌우 3개씩 해서 총 6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더하면 총 9개에서 10개의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는 치관의 위치를 고려해서 씹는 힘을 수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치가 좋습니다. 다만 해당 위치에 잇몸뼈가 많지 않은 경우는 이런 식립 방향이나 위치를 조금 바꿔서 뼈가 좋은 부분에 씹는 것이 권장되며 이러한 적절한 식립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에 CT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악도 치료를 진행할 경우 하악은 앞니에 2개, 어금니에 마찬가지로 3개 정도의 임플란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 8개에서 10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그 다음에는 보철 단계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악하악은 식립 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후에 보철 과정을 시작하는데요. 이 케이스의 경우 잇몸뼈가 충분한 상태가 아니어서 뼈 이식을 많이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길면 9개월 정도까지도 충분한 치유 기간을 가진 다음에 보철을 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치아 대부분이 상실된 케이스에서 전악 임플란트를 통해 구강 내 기능을 재건한 케이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악 임플란트는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한 번에 식립을 해서 재건해주는 수식이기 때문에 치과 치료 중에서도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합을 재건해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균형을 잘 맞춰주고 씹는 힘이 잘 분산되도록 치료 계획을 잘 세워야 하며 또 시술 환자의 잇몸뼈가 충분한지 잘 고려해야 합니다. 잇몸뼈가 너무 많이 소실되거나 잇몸뼈 이식을 통해서도 재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보다는 임플란트 틀니라든지 일반적인 틀니가 더 좋은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모든 환자분들에게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정밀 검진과 상담을 통해 본인의 구강 내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신 뒤 어떤 치료가 적절한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강외과 전문의 장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